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1월 26일입니다. 종목 연구, 어김없이 종목 연구 시간이 돌아왔는데, 오늘은 좀 부드럽네, 그죠? 18개 종목입니다. 어제는 40개 종목을 했고요. 그전날에는 45개 종목을 하다 보니까, 다소간 저도 좀 지쳤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종목을 좀 줄여라, 라는 말씀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저도 종목 줄이고 싶죠, 그죠? 당연하죠. 종목 줄이고 싶고, 얼른 한 10분짜리 영상 한 2개 후딱 만들고, 저도, 텔레비 보고 싶고, 그죠? 뭐, 놀고 싶습니다. 책도 보고 싶고. 그런데 사실은 종목을 줄이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차피 결국은 점점점 회원의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필연적으로, 댓글이 늘어날 것은 뻔한 사실인데, 늘어나고 있는 요구사항을 어떻게 잘 소화해 갈 거냐 하는 게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댓글은 쭉 올라오는데, 한결같이 사연이 없는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다 나름대로 눈물과 자기의 돈이 걸린 문제니까, 중요한 자신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제 의견에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지라, 그걸 갖다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13579 2468장으로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랜덤으로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목에 40개 있으면은 하나당 30초씩 종합병원 의사처럼 환자가 들어오자마자 어디 아픈 데 없으시죠? 괜찮으시죠? 툭툭툭, 이거 뭐네요? 네, 다음 분. 이렇게 해서 빨리 우다닥 해치울 수도 없고, 자, 현대 홈쇼핑 사세요. 한국전력 파세요. 대한광통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야 50개 종목이 아니고 100개 종목이라도 빨리 해치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래서 어찌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아이디어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한번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바란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대 홈쇼핑, 한국 화장품이네. 왜 한국 화장품이 나와 있죠. 제일 마지막 종목인데. 자, 현대 홈쇼핑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현대 홈쇼핑, 요새 난리가 났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해서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돼서 사람들이 나다니면 홈쇼핑 집에 앉아가지고 채널 안 돌리고 홈쇼핑 안 할 거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백신이 개발된 다음 이후부터는 다소간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거야 제가 하는 이야기고요.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더구나 얘가 지금 밑으로 보면은 구름이 버티고 있는데, 구름이 두터워요, 얇아요? 무지하게 두껍죠, 좀 무지하게. 무지하게 두껍다는 이야기는 설령 얘가 구름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구름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하락세로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가 되겠죠, 그죠? 지금 주가가 움직이면서 후행 스팬이 캔들 숲을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밀림 속을, 지나가는 것처럼 걸기적거리는 게 많다 보니까 주가가 화끈하게 못 올라가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하루 이틀만 지나고 나면은 이 후행 스팬이 캔들 숲으로 결국은 뛰쳐나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뛰쳐나가게 되죠. 밑으로 내려가 문제. 지금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또 숲이 또 있는데, 그러면 얘가 이래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구행스팬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죠? 구름이 두터우니까. 결국은 구름 위로 올라갈 거라고 본다면, 구행스팬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이 숲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좀 상승 탄력이 붙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RSI는 뚜렷하게 고점도 아니고 저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중립 의견이고요. 따라서 현재 홈쇼핑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래쪽에 구름이 워낙 튼튼하니까, 전혀, 매도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거죠. 더 두고 보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더 두고 보자. 이는 참 퀘스천 마크가 여러모로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냥 두고 보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사자마자 빠졌다라고 하셨는데요. RSI가 딱 꺾였네요. 전에도 여기서도 꺾였네요. 여기도 꺾였네요. 여기서도 RSI가 꺾였네요. 그죠? 여기도 RSI가 꺾이면서 다 그때마다 밀렸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RSI가 딱 꺾이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과거의 경험을 본다면 RSI가 꺾였을 때 어땠습니까? 전에는 구름 근처까지 왔다가 돌아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구름 하단까지 갔다가 돌아갔고요. 이때는 내려오다가 구름을 뚫고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반등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과거 예를 본다면 현재는 구름 위에 있는 상태니까 과거 예를 본다면 밀려봤자 역시 이런 정도 기준선이나 구름 하단 정도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하필이면 어제 오늘 사면서 그러면 RSI가 거의 이제 과일건 아니고, 물론 RSI가 70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한국전력은 전에도 70을 못 넘기고 바로 꺾였던 이런 양상이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정은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선과 구름 근처까지는 오지 않겠냐, 이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후행스핀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도의 지지가 예상되네요. 사자마자 떨어지니까 좀 그렇게 가기도 하겠습니다만,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은 예상되지만 적극적으로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 일단 좀 두고 보죠. 또 애매한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은 어찌 해야 될까요?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기준선도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기준선인데. 기준선조차도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구름 밑에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썩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만약에 타진 매수라도 해보려면 그래도 기준선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정도, 이거 얼마입니까? 3,988원, 4,000원 정도 넘어가 줘야 되는데, 4,000원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긴 하죠. 그나마 소폭 RSI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거, 바닥이 조금 높아지고 있으면서 RSI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거, 그리고 전환선을 그래도 기준선은 아니지만 전환선을 살짝 넘어섰다는 거, 이런 정도로 가지고 약간의 서광이 비친다. 그죠? 살짝 좋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어둠 속에서, 산 속에서 길을 헤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산 속에서 구석에 조그마한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죠? 불빛이 가보니까 오두막집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살면은 살 수 있는 거고, 불빛인 저가 가봤더니 그게 아니고, 불빛이 아니고 달빛에 비치는 옹달샘이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불빛은 살짝 비치는데 이 불빛이 서광일지 아니면 그냥 허당일지 도깨비 불일지 아직은 확실치 않으나, 지금 이 상태 같으면은 대한광통신 설마 매수하려고 물어보시는 거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갖고 계시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작에 팔았어야 하는데, 안 팔면 그래도 저점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정도. 다행히 구름이 그다지 두텁지 않으니까 기준선만 넘기고 나면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분석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과거에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이전부터 갔다면 좀 빼고 이야기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 상태에서 전에 이런 상태에서 대한광통신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는 그냥 파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꽤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래도 저점을 좀 높이는 모습이고, 그래서 일단 기다려보세요 라고 그래도
참 후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서광이 깜깜한 숲 속에서, 숲도 아니고 산 속에서 저쪽에 조그만 불빛이 하나 보이는 정도. 그게 진짜 불빛인지 아니면 그냥 뭡니까? 도깨비 불인지, 반딧불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그래도 그거라도 일단 지켜보자 하는 정도입니다. 펩트론. 뭔 낙서를 해놨죠? 펩트론은 그래도 아까 뭐였습니까? 대한광통신은 기준선 줘서 넘어가지 못했는데 이 펩트론은 그나마 그래도 기준선을 넘겼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는 기준선 하루 빡 넘겼다가 그 다음날 좋다 말았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내려오면서 원위치 하면서 별별 없으니까 더 밀렸는데 이후에 그래도 조금 반등반등 해가지고는 그래도 지금은 기준선 위에 있죠. 그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고 후행 스팬도 어느새 캔들 위로 올라왔으니까 아직 지금부터는 야금야금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다만 이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이놈의 구름이 이렇게나 두터워요. 와, 그렇죠. 이걸 뚫어야 상승세가 될 텐데 이거 만만치 않아 보이죠. 그렇죠. 아까 현대 홈쇼핑의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막강한 이렇게 두터운 구름 위에 있으니까 지가 내려가 봤자 뚫겠냐 그러니까 든든한 지지선이 될 거다 라고 했다면 거꾸로 펩트론은 얘가 위로 올라가는데 뚫겠냐 위로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게 뚫겠냐 이거 워낙 두터워서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준선 위니까 타진 매수 정도는 가능한데 제가 다른 분들한테 야 이거 기준선 넘었으니까 타진 매수하세요 라고 권할 만한 종목은 아니죠. 왜요? 구름이 너무나 두껍잖아요. 구름이. 그래서 야 이거 넘길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펩트론 갖고 계시면은 어쩌겠어요. 그냥 계속 갖고 있더구나. 이제 기준선을 넘어섰는데, 그는 종목을 갖다가 팔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그러니 계속 갖고는 있는데, 혹시나, 어제는, 다시 죽어본다면, 어제는 기준선까지 근처까지 내려오는데 안 뚫어봤는데, 오늘은 다시 돌아섰잖아요. 그죠? 근데 내일이 모레건 간에 아마 얘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막강한 구름 때문에 억눌려서 아마 구름 겉에서 타고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기준선을 다시 무너뜨리면, 이게 기준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기준선을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그야말로 신중하게 일부를 100%가 100% 팔기 억울하시다 그러면 일부라도 청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직은 아닌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구름 뚫기도 실패하고 구름 두드려 맞고 도로 내려오면서 구름을 태클해 보다가 덤벼 보다가 상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밀려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꼴을 당한다면 팔아야 안 되겠나라는 이야기죠.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샀던 13,500원, 아이고, 13,500원이 어디죠? 13,500원이면 언제적 13,500원입니까? 13,500원. 와, 여기네. 여기네. 13,550원. 와, 세상에. 그죠? 이쯤이 13,500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내렸을 때 아니에요.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은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건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은 쳐다보지도 마라. 지긋지긋하게 빠졌네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구름 위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치다가 구름 밑에 또 헤매다가 이제는 넘어섰죠, 그죠? 13,500원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13,500원을 볼지, 14,780원을 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현재로 봐서는 나빠 보지는 않아요. 기준선 위에 있고, 전환선 위에 있고, 후행수변도 그렇고, 구름 위에 있고, 모든 게 다 상승 추세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RSI가 과열권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다가, 당장 내일이 더 밀리지 몰라고, 얼마라도
뭐 조정을 다시 좀 보이겠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본전을 찾으려고 13,500원 본전 찾으려고 기다린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뭐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저 같으면은 어느 순간에 매도 신호가 나타나면 팔자는 주인데 언제 파느냐. 그동안 길게 가져갔으니까 웬만한 단기적인 조정은 무시하고 근본적으로 추세가 무너질 때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게 본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뭡니까? 맨날 말씀드린 대로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준선은 어떻게 되냐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요. 지금은 9,000원입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기준선 따라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기준선은 오늘의 9,000원이 아니라 내일 앞으로 되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준선 따라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추세가 힘이 없어가지고 밀리면은 기준선은 올라가고 있고 주가가 내려오면은 어느 순간에 기준선을 무너뜨리겠죠. 그죠? 뭐 여기가 될지 여기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가 일단은 매도의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 갖고 계시고 뭐 조정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조정은 예상되는 거니까 조정을 건들릴 건 아니고요. 뭐 13,500에 사가지고 2년 들고 있었는데 야 근데 뭐 지가 한 1, 2천 원 떨어진다 해가지고 뭐 흔들리겠습니까? 아 1, 2천 원 많이 떨어지는구나. 9,000원인데 7,000원이면 많이 떨어지는 거고 뭐 몇백 원 떨어지는 거 말 잘못했습니다. 몇백 원 떨어지는 거야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뭐 1, 200원 떨어져 봤자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있다가 다시 할 테니까 일단은 더 기다려 보자는 주의인데 나중에 기준선 무너뜨리면 그때는 파시라. 본전 연연하지 말고 파시라. 그런 말입니다. 제 테마. 이거는 어떤가요? 파동이었든지 줄임이어서 모르겠다 하셨는데 이거는 저도 알 수가 없죠. 뭐 이렇게 가는데 뭐 파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4고 그죠? 여기가 오겠네요. 그렇죠? 1, 2, 3, 4 오겠네요. 그럼 지금 뭡니까? 그냥 조정이죠. 뭐 조정. 이 조정은 뭐 도대체 그야말로 우리 상하이 지수랑 또 우리나라 옛날에 얼마 전에 코스피 지수처럼 워낙 복잡하게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골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정말 복합 조정이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트라이앵글 조정으로 보여지네요. 조정이 끝났느냐? 알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 앞으로 조정이 더 밑으로 갈지 아니면 조정을 끝나고 위로 올라갈지 현재로서는 조정의 끝은 어디가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린이뿐만 아니고 전문가라도 엘리오트 선생이 와가지고 사례져가지고 엘리오트 선생은 제가 이 종목 보여드리면서 선생님 이거 조정 언제 끝날까요? 그러면 엘리오트 선생이 뭐라 그럴까요? 물론 영어로 말하겠죠,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I don't know 라고 하죠, 그렇죠? I don't know. 그분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 주린이라고 해서 파동 모른다는 건 당연한 거고 엘리오트 선생은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썩 좋아 보이지 않죠? 왜요? 기준선은 점점 앞으로 내려갈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근데 기준선은 내려가는데 기준선조차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구름 넘기지는 못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다소한 뭐 희망 고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드린다면 그동안의 주가가 저점은 그래도 나름대로 유지했고요. 크게 안 무너지고 저점은 나름대로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고요. 잘만 하면은 구름은 얇으니까 앞으로 남아나는 구름은 얇으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구름은 넘어서면 상승세거든요. 전에는 요때는 넘어서려는데도 요 구름조차도 못 뚫어가지고 밀렸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구름이 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구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지니까 당장은 기준선 전환선으로 봐서는 별로 상황이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앞에 구름이 얇다는 측면에서 기다려보면은 좋은 날이지 않겠냐는 정도입니다.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는 없으나 다른 분들한테 이 종목 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의 조건이란 게 뭐야? 하다못해 기준선에도 위에 있으면은 다진 매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팔아라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그나마 구름이 얇으니까 좀 보자는 정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죠? KCC. KCC는 제가 특별하게 드릴 게 말씀이 없죠. 왜요? 좋잖아요. 그죠?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또 뭐죠? 후행 스피너 캔들 위에 있고,
RSI 조금 주춤거리고, RSI 계속 매도신호 나타나 조금 주춤거려봤자 주가 크게 안 밀리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기술선 그쳐까지 조정을 보이면 다행이고, 그럼 재빨리 사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직 멀었네요. 한 주일쯤 지나가려면 기준선이 올라가겠네요. 주가도 덩달아, 그러면 주가도 덩달아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하나 KCC구나. KCC는 어떻게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그냥 퀘스천 마크 동그라미가 아니고 뭐야? 사자. 좋다. 사자.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매수한 이후에 조금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어제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올랐는데 매수하고 나서 떨어졌다고 물어보고 매수한 다음에 오른다고 물어보고 그죠? 그러면서 매일 물어보면 전 죽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어떻습니까?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아직 구름 안에 있기 때문에, 뚜렷한 상승세가 화끈하게 나타나지 못해서 그렇지. 조만간 밖으로 나가겠네요. 그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프행 캔들 요 위에 캔들 벗어났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러면서 구름을 나갔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하나마이크론도 아직 구름을 안 벗어났으니까 적극 매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진 매수는 좋아 보이고 구름만 벗어나면은 퀘스천 마크를 베끼고 적극 매수로 바뀌어도 충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빅히트. 빅히트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31일 됐죠. 그죠?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 별로 안 되죠. 사실 제대로 된 차트 분석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래도 보자 하시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빅히트는 언제 말씀드렸느냐 이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RSI를 12일자에 쓰니까 아이고 제가 RSI를 보시면은 속성에 제 RSI가 12일짜리 그죠? 12일짜리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그널은 숨겨다 하이드를 안 씁니다. 그죠? 안 쓰는데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12일짜리 RSI를 쓰는데 시그널 이게 시그널이고 그랬으니까 12일짜리 RSI이다 보니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12일짜리 RSI는 슬슬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올라서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때까지는 이때부터는 이제 12일 이후 지났으니까 이제 RSI가 계산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주가가 줄창 떨어지는 바람에 RSI가 거의 바닥권에 있다가 6밖에 안 됐다가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이 날짜로 RSI가 30을 싹 넘어섰어요. 요날. 그죠? 그럼 어쩝니까? 이때가 그래도 RSI로 그래한다면 이때가 매수 타임이죠. 기준선 전환선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구름역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니까 이제 기준선 겨우 이제 조금 만들어졌고 전환선 겨우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기준선을 한다면 기준선 넘어섰죠. 그죠? 그러니까 RSI가 31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기준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옛날에 이런 꼴은 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런 꼴은 당하지 않고 지금부터는 야금야금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백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옛날처럼 추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먼저 얼마까지 가겠다라든지 어떻게 되겠다라든지 어디가 지지가 있다라든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빅히트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겠냐,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정도의 말씀은 드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YIK입니다. YIK도 뭐가 문제죠?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이죠. RSI로 이야기한다면, RSI로 말한다면, 여기나 단기적으로 좀 밀리죠, 그죠? 그래서 주가의 끝과 RSI의 끝을 보니까 단기적으로 다이버전스가
소폭의 소규모의 다이버전스가 보이네. 다이버전스를 만든 기간이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일쯤 되니까 앞으로 한 7일 정도의 여기 다이버전스가 아마 조만간 조금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짝 조정 기간에 영향을 미치겠죠. 다이버전스를 만든 기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추세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건데,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지금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소폭 조정을 보일 거라고 됩니다. 그럼 조정을 보여봤자 어디겠습니까? 기준선 아니면 구름인데 이까지 안 가고 저단선과 기준선 사이 어디에서 조정을 끝내고 돌아서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정을 보일 때마다, 아직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조정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조정을 보일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여도 무리가 없겠죠. 단, 어차피입니까? 5,500원인가요?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5,590원이네. 5,590원 밑으로 혹시라도 내려간다면 일부, 여기서 산 물량의 일부를 털어내자는 이야기죠. 갖고 계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5,59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일부라도 타진 매도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샤피파이입니다. 샤피파이. 그죠? 샤피파이는 뭐, 구름 밑으로 빠져가 좀 조금은 떨렸다가 전환선 넘기고 기준선 넘기더니 이제 구름을 넘기려고 말락 하는 상황이죠. 그죠? 그렇죠. 구름을 넘기려고 말락 하는 상황이죠. 구름도 두텁지 않으니까 하루 만에 이만큼 올랐으니까 하루 만에 얼마나 올랐나요? 이날 하루 만에 종가가 4.9% 올랐으니까, 그죠? 하루 만에 4.9% 올랐으니까 한만 더 4.9%까지 올라야 되죠. 한 1, 2%만 오르면 구름 밖으로 나가겠죠. 당장에는 그런데 여기 구행수편에서 좀 걸려 보이네. 그러니까 단박에 팍 나갔으면 좋겠는데 뭐 구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바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저항은 좀 있어 보이네요.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RSI도 그렇고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마 샤피파이는 갖고 계시는 건지 뭐죠? 매수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수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진 매수, 그죠? 다진 매수 반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갖고 계시다 그러면요, 뭐 계속 보유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구름 넘어가면은 캐치마크 100개는 진짜 동그라미예요. 그냥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죠? 다진 매수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약간 흔들리다가 가지 않겠나 생각이 얼핏 들긴 합니다만 뭐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바이오텍. 진바이오텍 사자마자 샀는데 옆으로는 기고 있다 그랬죠. 재미없겠죠. 정말 재미없네요. 근데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주가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SK텔레콤은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해놨기 때문에 못 올라갔습니다만은, 제가 여기다가 진바이오텍은 위에다가 못 올라가라고 낙서해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뭐 뚜렷하게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보통의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되면은 약간 흔들려가 지프로 지치는데, 그래도 이 밑에 버티고 있는 구름이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심지어 구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준선은 건드려 보지도 않고 계속 위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구름 밖으로 나가지고 조금씩 구름화가 제 생각으로는 구름 이제 조금만 가면은 저절로 이게 벌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뭐 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든지. 긴급 뉴스가 왔습니다. 아, 깜짝이야. 긴급 뉴스가 나왔다 그러네요. 잠시만요. 긴급 뉴스가 뭔지 보고 가도록 할까요? 아, 예. 긴급 뉴스. 법무부가
재판부 사찰 의혹이 있는 윤석열 총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는 게 속보로 떴네요. 그죠? 우리는 주식하고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바이오텍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자, 진바이오텍.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전조로 봐서는 크게 왔다 갔다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구름이 튼튼하니까, 그죠? 구름이 튼튼하니까 구름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조로 봐서는 나빠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보유. 그죠? 계속 보유. 동그라미. 그죠? 기준셈이니까, 더구나 타진 매수도 구름이니까 타진 매수도 아니고 그냥 동그라미도 가능할 거 보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쵸. 구름이 튼튼하다는 측면에서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글쎄요, 이게 좀 뭡니까? 이쪽으로 길다란 수염 달린 종목이죠. 그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나 또는 다 비슷한 움직임인데, 위쪽으로 길다란 수염이 달린 것 치고 잘 되는 꼴을 못 봤죠. 그죠? 어제 2,300만 주가 거래됐죠. 그죠? 이게 평소에 그저께는 얼마나 거래됐냐니까 그저께는 93만 주 거래되는 종목이었어요. 평소에는 90만 주, 100만 주 정도 거래된 종목인데 어제군요. 빵 오르면서 거래량은 2,300만 주가 터졌고 그러면서 주가가 빡 올랐는데 문제는 이게 빡 오르다가 여기서 끝났으면 끝내주는 건데 거래량도 늘어나고 종가가 길다란 양설이 나타나면 끝내주는 건데 위로 수렴이 달렸다는 말은 결국은 이 여기 시작해서 종가까지의 산 사람은 종가 기준으로 물렸다라는 말이죠. 위에서 126,000원에 산 사람, 12만 5천원에 산 사람, 12만원에 산 사람, 11만 5천원에 산 사람 등등등등이 종가가 10만 8천원이니까 다 물렸죠. 그렇죠? 거래는 엄청 됐죠. 2,300만 주나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2,300만 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100만 주 거래되니까 평소 거래량의 25배에 해당하는 주식들을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팔았습니다. 거래가 엄청 됐으니까 여기서 산 사람은 물렸는데 오늘 계속 오르면 다행인데 오늘 밀렸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제 산 사람들이 와 큰일 나다 싶겠죠. 어쩌가요? 주가가 오를 때마다 매물로 나오겠죠. 오늘 역시도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밀린 것도 보세요. 오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밀린 것도 결국은 뭡니까? 어제 샀던 사람들이 물렸다 생각하고 재빨리 팔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이런 양상은 종종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어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 위에 있는 매물 부담이 해소될 때까지는 주가가 좀처럼 올라가기가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 25일 동안 거래될 게 하루 만에 거래됐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 물량을 소화하려 하더라도 최소한 25일이 걸려야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사실 이날은 이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얘가 위에 수렴이 만들어질지 코스형이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알죠. 하루 지나고 나면은 종가 기준에서 수렴이 나타났죠. 내가 여기서 샀다. 그러면 입술을 깨물고 그 다음날 바로 팔아야 되죠. 안 팔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죠. 아마 한동안 고생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빨리 매도하는 것이 그나마 손실을 줄이는 일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KG 모빌리안스입니다. KG 모빌리안스. 자, KG 모빌리안스 드디어 구름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고생했네요. 그죠? 정말 밑에 있다가 8,800원, 8,000까지 쳐박히면서 정말 고생하다가 드디어 기준선을 넘겼고요. 드디어 이제 구름을 넘길랑 말랑한 상황이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구름을 막 넘어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름만 넘기면 그 구름 어떻게 됩니까? 밑에 상당히 튼튼한 구름이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구름이 워낙 튼튼하니까 좀처럼 구름을 무너뜨리지 않을 거로 보여지죠. 아까 현재의 홈쇼핑도 마찬가지죠.
구름 위에 있으니까. 워낙 구름이 튼튼하니까, 구름을 튼튼한 지지가 될 거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KG 모빌리안스도 마찬가지로 구름만 넘기고 나면은 튼튼한 지지가 될 테니까 걱정할 거 없다. 통상 구름을 넘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갔다가 조정받고 눌림목되고 올라가는 이런 스토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RSI도 조금 과일거리니까 하루 이틀 더 오르면서 RSI가 이렇게 됐다가 끼고 그때가 조정받고 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스토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계속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고요. 아니면은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매수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죠. 그렇죠. 이게 워낙 튼튼하니까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조이시티. 이름은 조이인데. 그죠? 이름은 조이인데. 썩 조이스럽지 않아 보이네요. 기준선 무너졌고요. 구름 밑으로 내려왔죠. 그렇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구름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별로 상황이 안 좋아 보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갖고 계신 분이야. 아니야. 이렇게 되다가 다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죠. 확률.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될 확률이 높으냐에 베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야구 이야기에 홈팀이 9회 초까지 6대0으로 지고 있어요. 6대0 지고 있어요. 짜증이 나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야, 너 홈팀 응원하잖아. 나 원정팀 응원하는데 너 이번 경기 누가 이기는지 내기할래? 실컷 보고 있다가 9회 초에 6대0 되고 나니까 그러면서 나는 원정팀이 이기는데 걸 테니까 너는 홈팀 응원하니까 홈팀 응원하는데 걸어라. 그래서 지는 사람이 나중에 밥 먹고 밥하고 술하고 사기야. 할래? 지금 아직까지 경기도 안 끝났고, 그제 경기도 안 끝났고 아직 한 회가 남아 있는데, 그 막강한 그 너희네 팀 타자들이 9회 막판에 7점 바박 넣어가지고 6대7로 6대7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가능성이 많잖아. 그렇게 해. 내기하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어요? 물론 내기하고 관계없이 친구한테 기꺼이 밥을 사주겠다는 성인 군자 같으면 그래 뭐 내가 까짓 거 밥 사지 뭐 라고 할지 몰라도 그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승부욕에 불타는 사람 같으면 6대0으로 지고 있는 홈팀이 막판에 7점 넣어가지고 6대7로 이길 거라고 그 이기는데 배팅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겁니다. 조이시티. 그 전까지는 기준선 위에 있으니 구름 위에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기준선이 무너지고 구름 밑으로 점점 내려오면서 소위 야구로 말한다면 여기까지는 0대0이었는데 홈팀이 이기고 있었는데 여기서 1대0, 2대0, 3대0, 4대0, 5대0 되더니 여기 6대0 된 거예요. 그렇죠. 물론 막판에 7점 넣어가지고 6대7로 역전할 수도 있겠죠. 그럴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까? 할 확률이 높습니까? 아무래도 내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 경기는 이번 경기는 졌다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조이시티 어쩌라고요?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온 종목지가 잘 되는 거는 못 봤으니까 팔자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고려아연. 고려아연은요 예전에 제가 그래놓은 게 있어요. 그죠? 볼까요? 옛날에 분석할 때 아마 이때쯤 고려아연에 대해서 분석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이거 아마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구름 안에 들어왔고 이제 이때쯤 아마 분석한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구름 위로 나갈 거예요 라고 분석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요 선은 제가 지금 그린 게 아니고 옛날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했냐면 볼까요?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죠. 제가 그러던 그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러던 그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재밌습니다. 그죠? 제가 제 차트에다가 SK텔레콤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탁 그려놓으면 SK텔레콤 위로 못 올라가고 정화를 받는 것처럼. 그죠? 제가 차트에다가 이렇게 길을 딱 그려놓으면은 주가가 그대로 따라가는, 왔다 갔다 움직이는 따라가는, 재밌네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 종목에다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이죠? 튼튼한, 지지선을 탁 그려놓으면은 주가가 절대로 밑으로 못 내려가겠죠. 그죠? 끝내주네. 그렇죠. 제가 주식 사고 차트에다가 이렇게 그려놔야 되겠군요. 근거했고요. 농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통상, 주가 구름 안에 들어가면요. 주가 구름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름 안에서 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상승을 모색해요.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고려아연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지금은 구름이 두텁지만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점점 구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얇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가겠죠. 나가고 나면 다시 이제 그야말로 제가 해 그리는 거 사람들이 좋아해서 한번 또 빨갛게 해님은 반짝 해를 만나러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구름 밖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또 구름의 지지가 튼튼하게 테스트 해보고 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야 어떻습니까? 태양을 향하여 따뜻한 양지를 향하여 나갈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지 방향이 해결해 줄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내려오면서도 구름 하단과 기준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었죠. 그죠? 그렇으니까 뭐 별로 아래쪽 하방 리스크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기준선도 위이고 구름 바깥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매수를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종목 역시 타지 매수 같으면요 나쁘지 않아 보이죠. 더더구나 이 종목은 예컨대 산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손절할 수 있는 기준이 뚜렷하죠. 그죠? 구름 밑으로 나가버리면 팔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리스크, 이 정도의 리스크, 오늘 39만원 같으면은 구름이 얼마냐니까 38만 1,000원이니까 만원 정도의 리스크를 지고 사는 거니까 해볼만 하죠. 구행스팬더 캔들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지지를 받을 거로 보여지고요. 아주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그려놨잖아. 어떻게 될 거라고 사인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진로로 다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 이 종목은, 왜 물어보셨죠? 뭐가 궁금하시죠? 잘 가고 있잖아요. 잘 가고 있고요. 어떤가요? 현재로 봤어요. RSI도 이렇게 좀 고점에서 꺾이고 있으니까,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RSI도 낮아지고 있으니까, 좀 조정은 예상이 되네요. 좀 밀릴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 기준선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겠네요. 후행스팬은 설령 기준선까지 온다 하더라도 후행스팬은 캔들까지 까마득하고 구름도 까마득 하니까 이까지 내려기보다는 뭐 기준선 정도, 톤 기준선을 살짝 무너뜨리는 정도가 조정이라고 보여지니, 지금이야 갖고 계시다가 기준선 무너지면은 일부 판다. 다 파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판다. 그러다가 얘가 밑에서 갔다가 구름 아까 돌아서거나 그러면서 아마 기준선은 계속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기준선을 따라 올라가면은 기준선을 다시 넘어가면은 그때 가서 뒤에 산다. 그런 정도의 전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추세가 나빠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보유 내지는 매수도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왜 매수가 아니냐? RSI가 좀 계속 조정을 보인 것 같아가지고, 동그라미 치기는 좀 찜찜하긴 합니다만은, 뭐, 조정이 있을 때마다 매수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화장품입니다. 파동을 말씀하셨는데요. 타고 화장품이 몇 번 파동이냐고요? 우와. 왜 와죠?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을, 예?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을, 여기를 파동을 갖다가 몇 번 파동이냐고 물어보면은 대책이 없죠. 이게 주식이, 이렇게 돼줘야, 그죠? 이렇게 움직여줘야 뭔가 오락내락이 있으면서 우상향, 우하향이 돼야, 우상향, 여기는 상승 추세야, 충격 파동이야, 현재는 조정 파동이야, 뭐 이렇게 파동이 매겨질 텐데, 이거는 고점은 고점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트라이앵글인데, 이게 파동을 매길 수가 없죠. 그죠? 파동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엘리트 선생한테도 이 파동, 이거 보여주면서 지금 파동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면은 엘리트 선생은 뭐라 그럴까요? I don't know 라고 말할 겁니다. 모르겠고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 그냥 구름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다가 일목으로 봐서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를 보면 일목준표 구름을 밖으로 한번 나가려 좋을 듯 하다가 다시 구름으로 들어섰는데 그래도 기준선에 버티고 있는 거죠. 일단은 계속 보입니다. 그러다가 기준선을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내일도 마이너스가 된다면 일부 타진 매도. 그러다가 구름 밖으로, 구름이 튼튼하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구름 밖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다 던져야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서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일부 사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또 일부 사는 쪽을 하더라도 지금은 좀 답답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구름 안에 들어가면서 아마도 왔다 갔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기준선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 나중 일부라도 지금 아닙니다만은 내일이라도 일부 타진 매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구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은 일부라도 가지고 있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보자는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개 종목은 쉽게 해결을 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지금 7시 조금 지났는데 지금 영상을 다 만든 지가 이후에 들어오는 질문은 오늘은 하루 쉬고요. 하루가 아니고 이후에 쉬고요. 내일 다시 모아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